지는 밤. 네, 학형님들 안녕하세요. 노래와 함께하는 저녁, 노을이 지는 밤 진행의 전환희입니다. 학형님들은 평소 음악을 즐겨 들으시나요? 저는 운동을 할 때나 장거리 이동을 할 때 혹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꼭 음악을 듣고는 합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참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특정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유의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두근거리던 그 마음이 아직도 느껴지고는 하는데요. 이럴 때면 음악이 힘은 대단하구나 라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음악은 그날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신이 나는 팝송을 들으면 하루 종일 별다른 이유 없이 기운이 나고는 합니다. 반대로 지치고 힘든 날에는 차분한 발라드를 들으며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고는 하는데요. 이렇듯 음악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폭신한 이불 같은 존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온종일 피곤함을 느끼고 삶이 지루하다고 느껴진다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아침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머릿속에 신나는 음악이 맴돌고 지루하던 일상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도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만 같은 느낌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가며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도
이슬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걸.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긴 눈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해 그 길 찾아가지. 밤이 아름다워 잠이 음악을 듣는 저만의 특이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영화나 드라마의 OST를 자주 듣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의 OST를 듣다 보면 그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설렘, 행복감, 그리고 여운을 다시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OST를 들으며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해보고는 합니다. 히어로 영화의 히어로가 되어보기도 하고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음악을 들으며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들기도 하는데요. 항상 같은 지루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환기를 시키고는 합니다. 학경님들이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나 영화가 있으시다면 저처럼 작품의 OST를 들으며 상상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대에게 하고픈 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귀를 기울여봐요. 이 밤은 이렇게 당신을 부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아 마음을 열어봐요. 그리움이 가득한 이 밤을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아 귀를 기울여봐요. 이 밤은 이렇게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의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라는 시간 난 떠오를
오늘은 음악을 듣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학형님들은 평소 언제 어떤 음악을 들으시나요? 음악을 단순히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기보다는 음악으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라라랜드처럼 음악으로 가득한 하루를 지내보는 것은 특별한 하루를 만들기에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형님들의 음악을 듣는 특별한 방법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 함께 음악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순서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CBS 뉴스와 신비한 랭킹 사전이 이어지겠습니다. CBS 뉴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 전공 김준용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지정하는 2021 올해의 공예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공예상은 한국 공예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내외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창작자와 공예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공헌한 매개 부문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입니다. 창작 부문 수상자인 김준용 교수는 유리의 진료적 특성에 대한 예술적 실험과 독창적 표현이 보이는 등 일상의 예술로서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준용 교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1,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표창장이 함께 수여될 예정입니다. 청주대학교 손상희 행정부 총장이 에너지 응용화학 전공 실험 실습용 기자재를 기탁한 주 에모텍 김철영 전무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에모텍이 기탁한 글로브 박스는 무산소, 무수분 유지 실험 장치로 생산과 포장에 있어 수분 및 산소, 기타 불순물의 관리가 요구되는 기자재입니다. 이날 손상희 부총장은 기탁해주신 기자재를 잘 활용해 해당 학생들이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바이오젠 채용 공고에 대해 안내합니다. 모집 직종은 회계 사무원이며 업무 내용은 회계 전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자금관리입니다. 복리후생은 4대 보험, 간식 제공, 상여금, 자격증 수당, 콘도 리조트 이용권이며 대학교 졸업생 및 예정자를 채용합니다. 연봉은 3,320만 원으로 경영학과와 회계학과 전공을 모집하며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근무지는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리로 방충 골길이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에 대해 안내합니다. 선발 대상은 8월 30일 기준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인 학생이거나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재학생입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7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재단 장학금 신청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청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육개장, 설렁탕과 같은 간편식 15개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나트륨 함량이 하루 기준치의 최대 9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실생활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의 근거를 지원하는 법률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영상 퓨처링 제네시스를 공개하고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 일주여행.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날까요? 각지로 떠나는 라디오 여행 대한 일주여행입니다. 오늘의 대한 일주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교촌마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경주 교촌마을은 최부자 고택을 중심으로 경주 향고와 오래된 한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촌마을 속에는 통일 신라시대 때 지어졌던 교량인 월정교가 있었지만 유실되고 사라졌는데요. 대대적인 고증을 거쳐 2018년에 복원을 마쳤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목조 교량으로 폭이 13m, 높이가 6m가량 된다고 하네요. 또 양쪽 끝에는 물루가 있어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월정교를 지나면 경주 채부잣집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민속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건물인데요. 별도의 입장료 없이 방문할 수 있으니 꼭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매월 마지막 월요일은 휴관이니 유의하면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최부잣집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금지했고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않는 게 전통이었다고 하는데요. 찾아오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촌마을에는 토기체험, 떡매치기 체험, 전통 다도 체험, 한복 체험, 전통 장류 체험 등 이색 체험거리가 즐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주에 가게 되신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여행지인 교촌마을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여행지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끝으로 오늘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같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담당의 황수빈이었습니다. 신비한 랭킹 사전. 네, 학형님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알아보는 온갖 랭킹, 신비한 랭킹 사전 진행의 전환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자그마한 땅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나라들의 크기가 얼마나 어떤지 둘러보게 되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넓게 퍼져 있는 러시아, 대륙 전체에 두 나라만 존재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호주 등 큰 나라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의 랭킹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순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5위는 산마리노입니다. 산마리노는 이탈리아 반도 중북부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그 면적은 61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약 1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다음으로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투발루라는 나라인데요. 투발루는 섬나라로 길게 늘어진 국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투발루 국토의 면적은 26제곱킬로미터로 이는 부산광역시의 남구의 크기와 비슷한 정도라고 하는데요. 인구수는 약 11,000명으로 남구보다는 훨씬 적은 수입니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3위는 바로 나우루입니다. 나우루는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섬나라인데요. 나우루 국토의 면적은 21제곱킬로미터로 그 인구수는 약 10,000명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2위와 1위가 남았는데요. 남은 두 나라는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멀리 지나가 아픈 기억 내 숨결에 한참은 내게 품었던 날아오르지 못한 꿈도 언젠가 다시 시간이 멈추고 나를 바라보는 날 넌 참 잘해왔다고 아득해진 지난 날의 추억을 눈 감으면 떠올리면 내게 닿을지도 몰라 다시 그 길을 걸어가 가끔은 후회로 지쳐버린데도 힘든 시간 또 함께했던 우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2위는 모나코입니다. 의류 패션으로 유명한 모나코는 프랑스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면적은 1.95제곱킬로미터로 굉장히 작은 면적의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1위를 공개할 시간인데요. 가장 작은 나라 1위는 바로 바티칸 시국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 로마의 북서부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요. 그 면적은 0.44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경복궁의 약 1.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한 나라의 크기가 궁 한 채와 비슷하다니 정말 신기할 따름이네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들은 하구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제작의 김도균 프로듀서, 기술의 임지수 엔지니어, 진행의 저는 전환이었습니다. 본 방송의 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청주대학교 교육방송국을 검색해주세요.
I get up, I get down, and I'm jumping around. And the rumpus and ruckus are comfortable now. Been a hell of a ride, but I'm thinking it's time to grow. So I got an apartment across from the park. Put quinoa in my fridge, still I'm not feeling right. Been a hell of a ride, but I'm thinking it's time to go. Here we go.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9월 10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방송 청대인의 소리는 방송약호 CEBS 주 3회 3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구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EBS 여기는 하구와 함께하는 참된 언론 청주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CEBS